최근에 왼쪽 귀뒤가 송곳으로 찔리듯 아픈데 이게 진통제를 먹어도 가라앉지 않는다며 제게 상담하러 오신 66세 여성분이 있었거든요. 통증은 현재 3일째 계속되고 있고요. 제가 통증이 오기 전 특별히 찬바람을 많이 쐬었을까요? 혹은 스트레스가 너무 심했거나 심하게 무리하신 건요? 라고 여쭈니 그분은 찬바람은 요새 날씨가 많이 추우니 잘 모르겠고 특별히 무리할 일은 없었는데 일주일 이상 신경을 좀 썼어요 하세요. 그래서 맥박을 보았는데 왼쪽 맥박이 오른쪽 맥박에 비해 현저히 약하고 비장과 간의 맥박이 약간 뭉쳐있는 듯 느껴지네요. 맥의 횟수는 양쪽 모두 1분에 66회를 띄고요. 동양의학에서 이 말은 인체의 음기도 양기도 약해진 상태에서 스트레스로 간과 위장의 기가 뭉치고 중초의 기가 막힌 까닭에 상초의 허혈이 머리 위로 차오르고 배꼽 아래 하초의 기는 정체되어 있다라는 뜻이거든요. 특히 왼쪽 맥이 현저히 약하니 평소에도 몸의 진액과 수분, 혈액이 많이 부족해 혈액순환도 잘 안 됐을 거고 더구나 요즘처럼 추운 겨울철엔 찬바람을 조금만 쐬어도 말초 모세혈관이 수축하며 혈액의 흐름을 방해하니 사실 이분의 왼쪽 귀뒤 통증이 진통제만으로는 치료가 잘 안 되고 며칠째 계속됐던 이유를 맥박으로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네요. 그럼 정리해 볼게요. 이분은 평소 기운도 혈액도 부족한 체질이세요. 혈액의 기운인 음기가 양기에 비해 더 약하시고요. 하지만 일주일 이상 신경을 쓰며 간의 기가 긴장하고 간의 긴장으로 위장의 기가 막히자 간담 경맥이 이후 3초 경맥의 순환이 약해지며 열이 차기 시작했어요. 왜 간이라는 장부는 지속적으로 영양분을 흡수하고 이를 가공해 심장으로 보내주게 되는데 간의 기가 뭉치게 되면 이 순환이 정체되면서 간 안에 열압이 차오르게 되거든요. 그래서 간담 경맥도 순환이 안 되면서 열이 차게 되고요. 마찬가지로 간의 기가 뭉치면 곧바로 목국토에 의해 위장의 기가 뭉치게 되니 복강 내부 기운인 삼초의 기가 막혀 흉부의 기운인 상초의 열압이 그리고 3초 경맥의 기순환이 약해지며 3초 경맥의 열압이 차게 되네요. 그게 귀 뒤쪽이 경맥의 끝부분이니 그 부위로 열이 계속 차오르게 되는 거고요. 하지만 이 상태에서 찬바람을 쐬어 말초 모세혈관과 신경이 수축한다면 이젠 냉기로 신경과 혈관이 수축한 상태에서 열압이 팽창하니 그 압력에 통증이 참을 수 없이 느껴졌겠지요. 왜 냉기로 모세혈관이 수축되면 그렇게 탄력적이던 혈관이 마치 얇은 쇠파이프처럼 단단해져 확장이 잘 안 되거든요. 이런 상태에서 진통제는 혈액순환도 냉기도 제대로 해결할 수 없으니 증상이 계속될 수밖에 없었을 거고요. 그럼 이분은 왜 오른쪽 귀뒤가 아닌 왼쪽 귀뒤로 통증이 왔을까요? 본디 인체의 오른쪽은 음식물을 소화 흡수하여 영양분을 태워 열 에너지를 생성하고 분배하는 3초가 주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인체 오른쪽은 열 에너지를 뜻하는 양기를 상징한다 말하고요. 그리고 이런 양기를 생성하고 순환시키는 장부가 단전, 비위장, 폐이므로 오른쪽 맥박으로 이들 장부의 상태를 체크하죠. 마찬가지로 인체의 왼쪽은 골수에서 만들어진 혈액에 간의 영양분을 흡수시켜 심장에서 전신으로 돌게 하므로 인체의 음기, 즉 혈액과 진액, 호르몬을 담당하고 상징하는 것으로 여겨요. 음기를 주관하는 장부가 신장, 간, 심장 이 세 장부이므로 왼쪽 맥박에선 이들 세 장부의 상태를 살피고요. 따라서 이분처럼 평소 기혈 중에서 혈액의 질이 더욱 약해진 상황에선 인체 왼쪽의 기와 혈액순환이 오른쪽에 비해 현저히 약해져 있으므로 간과 간경맥, 이후 3초와 3초 경맥의 긴장과 열압이 차오르면 순환이 약한 왼쪽으로 통증이 오게 되죠. 하지만 만약 나이가 젊거나 좀 건실한 남성이라면 즉 기혈이 아직 부족하지 않고 혈액도 현저히 부족한 경우가 아니라면 이러한 간의 긴장과 열압은 본디 오른쪽 뒷목과 뒷머리로 그리고 쪽머리로 오게 되어요. 왜 그때는 몸의 열기가 과도하게 팽창하면서 양기를 주관하는 오른쪽으로 반응이 나타나게 되니까요. 와우, 3일 된 왼쪽 귀뒤 통증을 동양의학으론 이렇게나 깊게 이해를 해야 하네요. 그럼 증상이 3일밖에 안 되었으니 한약보단 한방과립으로 한번 치료해 볼까요? 제일 먼저는 혈액의 질을 올려 혈액순환을 촉진하면서 스트레스로 인한 간의 긴장을 풀어줘야겠죠. 말초 모세혈관의 순환을 촉진하는 약초들과 찬 냉기가 말초 혈관을 응축시키고 있는 것도 풀어줘야 할 거고요. 그리고 연세가 있고 기혈이 약해 소화력을 올려주는 약초들도 필요하네요. 그리고 그런 약초들로 구성된 한방과립제로는 자음건비탕, 당귀수상, 갈근탕이 있어요.
과립의 용량은 각 사람의 체력과 체중에 따라 3g을 기준으로 2g에서 4, 5g까지 조절해서 쓰면 되고요. 물론 오른쪽 귀 뒤 통증은 앞의 처방과는 완전히 달라져야 해요. 왜 기혈이 충분한 상태에서 간의 긴장과 스트레스로 간과 간담 경맥에 열이 차올라 오른쪽으로 통증이 왔다면 인삼이나 바나, 마황 같은 약초들은 절대 쓰면 안 되거든요. 그리고 그때는 자음광화탕이나 향사평이산으로 열압을 시켜 내려주고 약간의 냉기가 있다면 폐독산을 써서 냉기를 내보내야 하네요. 오늘 왼쪽 귀 뒤가 바늘로 찌르듯 아파 3일 이상 고생하셨던 66세 여성분에 대한 이야기 재밌게 들으셨어요? 참고로 동양의학에선 이런 귀 뒤쪽 통증 후에 구안화사가 오는 경우가 간혹 있어 이러한 증상을 가볍게 보지 말라 당부하고 있어요. 왜? 기혈이 현저히 약해진 상태에서 과로나 스트레스 등으로 신경과 혈관에 열이 떠 있을 때 찬 냉기를 쐬면 안면 신경과 혈관이 급속히 수축하면서 피부세포가 마비되어 구안화사가 될 수 있어서요. 그러니 지금 이분은 냉기가 생각보다 심하지 않고 기혈도 현저히 약하지 않아 구안화사로 안 오고 귀 뒤 통증으로 온 게 사실 엄청 감사한 일이네요. 하지만 이 상태에서 찬 냉기를 계속 받으면 냉기에 냉기가 더해지면서 구안화사로 발전할 수 있으니 지금부터는 더 이상 냉기가 침범되지 않도록 집에서 목도리도 하고 얼굴도 마스크로 가리고 있으면 좋네요. 오늘 저의 이야기가 동양의학에선 왼쪽 귀 뒤 통증을 어떤 원리로 이해하고 어떻게 치료하는지 깊이 있는 설명으로 마음에 와닿았길 바라며 오늘도 복을 부르는 감사한 하루 보내시고요.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